이어서 Part 2입니다. 자,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We traveled all night. 우리는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이 아니고 밤새죠. 밤새 이동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기억하시죠? 무르파라? 그렇죠. 무르파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mostly in silence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입장이죠. 건강이 아주 걱정이 돼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모시고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in silence, 침묵을 유지하면서 무르파라로 향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배웠던 분사구문 여기 들어가죠. listening. 자, 이것이 100%는 아니지만 주절이 먼저 나오고 나서 컴마에 ing가 찍힌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연속 동작의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연속 동작의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자, 정확하게 이 연속 동작의 라는 말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분사구문이라는 거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연속 동작 내용을 보니까 연속 동작보다 동시 동작이 조금 맞겠네요. 왜냐하면 노래를 들으면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속보다는 뭐라 했죠 방금? 동시 동작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Listening to Nanny chanting in the darkness. 자, in the darkness 하면은 어둠 속에서라고 합니다. 이 밤에 이동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누가 뭐 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니 할아버지가 chanting 뭐라 그랬죠? 이름을 조심스럽게 읊조리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어둠 속에서 암송을 하는 할아버지의 소리를 들으면서 대부분은 침묵을 한 채 우리는 밤새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요 traveled 이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travel이라고 하면은 뭐 여행하다 이거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자, 이제는 이동하다라고 한번 해석해 보세요. 여행보다는 이동으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다음 문장. It was strange but wonderful to hear him. 자, it was strange. 좀 이상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but 그러나 동시에 wonderful 뭐였다? 아름다웠다. 자, 여기 but을 쓴 이유는 뭐냐면 strange라는 단어가 주는 분위기 약간 negative하죠. 그런데 wonderful 이거는 positive 하니까 서로 반대되는 거죠. 이 but이라는 단어가 서로 반대되는 것을 병렬, 연결해 줄 때 쓰는 표현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뭐 하는 것이 좀 어색했지만 아주 멋졌냐면 to hear him, 그를 듣는 거, 그가 내는 소리를 듣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him 누굽니까? 위에 있는 nanny를 얘기를 합니다. 맞지? 자, 다음 보겠습니다. Sometimes, 때로는 he burst into a song. 갑작스럽게, 자, burst into라고 하면은 갑자기 뭐뭐 하기 시작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적어놨을까? burst into, 갑자기 뭐뭐 하기 시작하다. 갑자기 할아버지는 뭐 하기 시작했어요? A song,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냥 노래가 아니고요. 어떤 노래요? That he had taught auntie. auntie에게, 이모에게, 고모에게 가르쳐준 노래가 되겠죠. 자, 여기서 that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선행사, 명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that이 붙어 있으면 이 친구는 관계사가 되겠죠. 정확하게 관계사가 주격인지 or 목적격인지를 파악을 하려면 뒤에 나와 있는 정보를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면 없는 것, 누락된 것, 나와 있지 않은 정보를 요 that이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바로 뒤에 주어가 없다면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어가 없다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동사가 여기서 taught입니다. 자, 이거 무슨 동사예요? teach라고 하는 사형식 수여 동사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정보는 두 가지가 와야 되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누구에게 무엇을. 자, 지금 뭐뭐을에 해당하는 요 디오 직접 목적어가 누락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접 목적어를 대신하는 이 that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우리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that을 쓰지 않거나 아니면 which 라는 단어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총 3개가 가능한 거죠. which, that, 그리고 생략. 이렇게 3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티도 이 어떤 노래인지를 알겠죠?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니까. 자, 그래서 they sang together.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뭐 하면서 lifting up. 끌어올리면서 lift up 들어올리다 끌어올리다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 동사에 해당하는 주절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컴마 찍고 ing 나오면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한다 그랬죠. 뭐뭐 하면서 끌어올리면서 들어올리면서 무엇을? Their voices. 그들의 목소리를 to send the song flying like a bird through the sk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하려고 목소리를 끌어올렸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투부정사 체크할게요.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여러 번 나왔었죠? 하기 위해서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다. 자, 그리고 또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The song flying like a bird. 이 새처럼 나는 노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flying 이라는 이 표현을 앞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해주시고 the song을 수식하고 있다라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 현재 분사의 후치 수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꾸며준다는 거야. 그냥 노래가 아니라 flying like a bird. 새처럼 날고 있는 노래. 새처럼 나는 노래가 노래를 through the sky. 하늘로. 이제 하늘로 send. 뭐 보내기 위해서.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날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의 답변을 참고만 하시고 해설지라던가 학교에서 설명해 주는 내용 또는 이 자습서에 나와 있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답이니까 그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you were Nanny Tam's grandson, 만약에 당신이 타마 할아버지의 손자였다면 would you drive him to 무르파라? 무르파라로 그를 운전을 해서 데려다 줄 것입니까? 맞다면 why? 왜 그렇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러고 싶지 않다면 왜 그렇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모셔다 드리는 것이 맞다 라는 입장이고요. 읽어볼게요. Yes, I would drive him to Murupara because the Waka Papa was very important to him and to the village. 자, 누구랑 누구에게? 할아버지와 마을 전체에게 와카파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무르파라로 데려갈 것입니다. Even though he was weak, completing the genealogy was his final wish. 자, 여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몸이 쇠약하긴 했지만 completing 그것을 완수하는 거, genealogy 와카파파죠? 를 완수하는 것이 his final wish 마지막 바람이었어요. And it was something only he could do.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할아버지밖에 없었어요. Only he could do. 맞죠? 우리가 뭐 이 전체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할아버지 말고는 딱히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본문에 따르면 only he could do. 오직 이 할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something, 무언가였기 때문입니다. Helping him would be a way to honor his dedication.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뭐 하는 방법? To honor, 명예를 기리는 방법, 영예롭게 하는 방법. 무엇을? His dedication to preserving the village's history. 마을의 역사를 보존하려는 그의 헌신, 전념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할아버지의 이 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무릎하라로 할아버지를 모시고 갈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Just before noon. 자, noon이라고 하면 우린 정확히 정오라고 하죠. 해가 떠 있는 12시를 얘기를 합니다. 12시가 되기 딱 전에 we arrived at a small town. 우리는 자그마한 도시에 도착을 했어요. called 무르파라. 무르파라라고 불리는. 자, 그럼 얘가 앞에 a small town을 수식을 하겠죠. called. 이런 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 과거 분사. 뒤에서 꾸며주니까 후치 수식. 자, where do we go now? I asked Nani. 나는 할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He did not reply. 대답하지 않으셨어. But he was searching inside himself. 스스로. 자, 여기서 himself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제귀대명사죠. 제귀대명사.
그리고 내용을 봤을 때 자기 자신의 안쪽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스스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조용법으로 쓰였고요. 강조용법으로 사용이 된 제기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괄호 쳐줄게요. He was searching inside. 내부를 searching. 샅샅이 뒤져보고 있었습니다. 자, 또 컴마 찍고 ing 나왔죠? 뭐뭐 하면서 동시동작으로 보시면 돼요. staring. 자, 여기 동사 이거 한번 체크할게요. 언뜻 보기에는 star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stare이 쓰인 겁니다. 우리 발음되지 않는 요 알파벳 E는 ing가 붙으면서 삭제되게 되죠. 그래서 얘를 없앤 형태로 ing가 붙어 있지만 원래는 무엇이다고? stare. 동사로 바라보다 혹은 응시하다. 이 stare이란 단어는 본문에서 보이듯이 at과 함께 씁니다. staring at. 무엇을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응시하면서가 되겠죠. 무엇을? The small houses. 자그마한 집들을 이렇게 응시하시면서 스스로 뭔가 searching inside. 그 도시가 아니고 마을 내부를 searching 찾아보고 계셨습니다. Then at a street corner. 그리고 한 길가의 모퉁이에서 he told us to turn. 우리 보고 돌아. turn. 이제 모퉁이니까 모퉁이를 끼고 돌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자, 여기서 한번 문법 체크할게요. 이렇게 일단 표시해 주시고요. 자, O 형식에 많이 쓰이는 tell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부어 순서대로 나오고 목적격 부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쓴다는 것이 이 tell의 특징입니다. tell 목적어 투동사 원형. 그래서 목적어에게 뭐뭐뭐 하라고 말하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뭐 하라고? 돌아라고. 모퉁이를 끼고 돌아라. After turning the corner. 뭐 하고 나서? 코너. 모퉁이를 돌고 나서. 이거 분사 구문이지만 애프터를 살려준 거죠. 이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turning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과거형이죠? 그러면은 turned를 살릴게요. 그 다음 생략된 주어는 we죠. 이렇게 써주시면은 원래 문장입니다. 원래 문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After we turned the corner. 우리가 코너를 돌고 나서. 그런데 여기서 분사 구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we 주어랑 같으니까 삭제하시고 after는 살려둔 겁니다. 그리고 turned 과거형이니까 so와 cj를 지시켜서 ing. 그래서 본문처럼 turning이 나왔지만 we turned라고 하는 표현이 원래 형태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분사 구문을 종속절, 즉 부사절을 이용한 문장으로 바꿔 쓰는 거 이런 것도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여러 번 연습하세요. 자, 아무튼 코너를 돌고 나서 we saw an old man. 자, 우리는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냥 노인 아니고 어떤 노인? standing. 서 있는 노인. 노인께서 직접 서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능동의 ing입니다.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 현재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니까 현재 분사 후치 수식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계셨어요? In front of the house. 집 앞에. 맞죠? 어떤 한 집 앞에 서 있는 노인을 발견을 했습니다. He welcomed 나니타마 with a gentle smile. 자, gentle이라고 하면 온화한이란 뜻입니다. 사람 좋은이라고도 하죠. 그 작은 집 앞에 서 있는 노인께서는 온화한 미소로 with 뭐뭐를 가지고 뭐뭐으로 온화한 미소로 타마 할아버지를 welcomed 환영했습니다. But 환영은 했으나 in his eyes 그 할아버지의 눈 속에는 I saw the message. 나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We must hurry. 서둘러야 해. 라는 것이 눈에 쓰여 있었다. 라는 거겠죠. 서둘러야 해. 라는 것이 눈에 쓰여 있었다. 자, 그 다음 Now, that day seems like a dream to me. 자, 이제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that day, 그날이 뭐예요? 할아버지를 모시고 무릎하러 간 그날이죠. And seems like a dream to me. seems like, 마치 뭐뭐처럼 보이다. 자, 이거 체크하겠습니다. 자, 원래라고 하면 우리 감각동사 seem, 요거 다음은 형용사만을 보어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형용사 말고 명사를 보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like 라고 하는 요 전치사를 붙여주고 명사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명사에 해당하는 말이 지금 a dream이 되겠죠. to me는 그냥 나에게란 뜻이고 이제 그날은 나에게는 꿈처럼 보인다. 그치?
자, 다음 I remember. 나는 기억합니다. The two old men. 무엇을? 두 노인을. 할아버지가 되겠죠. old man이니까. 두 할아버지가 뭐하고 있는 것이 기억난다? sitting. 앉아 있는 것이 기억난다. 자, 요거는요. 일단 고민하는 시간에 설명은 드리겠지만 자, 여기 보세요. remember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분석하는 방법이 지금 한 두 가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The two old men이 목적어이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sitting. 요것이 바로 현재 분사이다. 현재 분사. 이게 바로 1번입니다. 1번. 자, 2번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2번. 목적어가 sitting이다. 얘가 목적어다. 그럼 앞에 있는 the two old men은 뭐다? 의미상 주어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석이 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 목적어일 때는 동명사 목적어가 되겠죠. 우리 remember라는 동사는요. 동명사를 목적어로 가질 때 과거에 일했던 기억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I remember sitting. 나는 앉아 있었던 게 기억난다. 그런데 누가 앉아 있어요? The two old men이라는 의미상 주어가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분석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remember의 목적어를 그냥 the two old men, 두 명의 남성, 노인이죠. 두 명의 할아버지가 기억난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들은 뭐 하고 계셨다? Sitting at the table.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학교 선생님께서 설명하는 부분으로 따라가 주시면 돼요. 저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둘 다 보여드린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어디에 앉아 계셨냐면 at the table, 식탁에 앉아서 그리고 the soft sounds of the Maori words. 자, 내가 기억하는 내용 두 번째죠. soft sounds of the Maori. 마오리 words라고 하면 마오리 언어가 되겠죠. 마오리족 의 언어의 그 단어들이 소프트하게 들렸나 봐요. 그래서 soft sounds of the Maori words가 되겠죠. 뭐 하면서 튀어나오는 as they talked. 그들이 말을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 튀어나오는 그 마오리 말들의 부드러운 소리를 기억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All through the quiet afternoon and into the evening. 자, all through 뭐뭐 내내라고 보시면 돼요. quiet afternoon. 뭔가 생각이 잘 나지 않았나 봐요.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afternoon 오후. 조용한 오후 내내. 그리고 언제까지? into the evening. 저녁으로 들어갈 때까지. They recalled missing names. 그들은 뭐했다? recalled. 회상했다. 자, recall 동사 보겠습니다. 회상하다, 과거로부터 떠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회상했습니다. missing names. 없어진, 사라진 이름들을 떠올렸습니다. missing, ing 형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missed 아니고요. ing를 씁니다. 자, 날개 문제입니다. What did the two old men do from the afternoon to the evening? 자, 본문에 나왔죠. 이 두 노인은 afternoon, 오후부터 evening, 저녁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day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에서 얘기한 the two old men을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 두 할아버지는, 두 노인은 recalled, 상기했습니다. 떠올렸습니다. 무엇을? missing names, 잃어버린 이름을. 어디에? for the 와카파파. 족보에 사용이 돼. 맞지? 족보에서 missing, 없어진 이름들, 사라진 이름들을 회상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I had a strange feeling.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떤 기분인지 여기서 that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뭐다? A strange feeling을 이거 동격이라고 할 때는 명사라고 하고 자, 얘만 적겠습니다. that은 동격의 that이다. 앞에 있는 feeling이 어떤 feeling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뭐라는 feeling? There were. 자, there 플러스 비동사하면 뭐뭐가 있다. 과거형이니까 뭐뭐가 있었다. 근데 were를 쓴 거 보니까 여러 명인가 봐요. 그렇지. other people. 복수로 취급을 하죠. 복수 주어입니다. 다른 사람들 in the room. 방 안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계속해서 이 조상님의 이름 이런 것들을 막 언급하니까 이런 게 약간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굵은 표시로 해놓았죠. 한번 보겠습니다. I felt. 나는 요런 기분이 들었어요. as if.
자, 만약에 선생님 보고 이 과에서 문법 문제를 단 하나만 내세요 라고 하면은 나는 요 문장이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as if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이거든요. as if 가정법은 시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 as if 가정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선생님 그 재생 목록에 중고등 문법 강의에 가정법 강의가 있으니까 거기서 as if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돼요. 그거를 먼저 선행학습을 하고 오시면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을 좀 더 쉽게 캐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as if 절은 이제 시제 싸움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시제에 항상 집중을 해야 돼요. 자, 먼저 내용 보겠습니다. I felt. 나는 마치 이렇게 느꼈어요. As if people from the past. 과거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chanting 하고 있는 조상님들의 이름이겠죠. 과거에서 온 요 사람들이 were looking over the shoulders. 어깨 너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어깨 너머로 넘겨보고 있는 것 같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이렇게 뭐야? 잠깐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막 여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약간 뒤에서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어깨 너머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영적인 존재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이 were looking over 마치 넘겨다 보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깨 너머로가 되겠지? 자,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제. were of the two old men. 자, 그 두 노인의 어깨 너머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 왜요? To see if 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번 싹 끊어보면 to see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세부적으로 봐야 할 것은 삼형식 동사 see의 목적어로 if가 들어갔어요. 에? 목적어 자리에 if가 들어갔다? 그렇지. if는 여기서 뭐로 사용이 되었다? 명사절로 사용이 되었다. 명사절로 if가 사용이 되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며 이때는 whe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If the work was correct, 그들이 하고 있는 일, 와카파파의 이름 떠올리는 것이 was correct, 옳은지, 옳은이란 형용사예요. 옳은지를 보기 위해서 그 두 노인의 어깨 너머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인데, 도대체 그러면 선생님 왜 동사가 중요한 걸 시제가 as if는요? 내가 옆에 적었으려나? 안 적었네요. 자, as if는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 동사의 생김새에 따라서 시제가 결정이 됩니다. 사실 시제가 결정이 되지는 않고요. 주절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결정해 줍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두 가지 경우를 볼게요. as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 had, pp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본 동사는 앞에 위치한다고 할게요. 문장의 원래 동사는 앞에 위치하고 있을 때, 자, as if 절에서 동사가 과거형이면 어떤 뜻이냐면 주절 동사와 시제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had pp를 쓰면 주절 동사보다 한 단계 과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as if 절에서는 과거 동사를 썼을 때 이 형태 자체가 의미하는 시제는 없어요. had pp도 마찬가지로 이 형태 자체가 의미하는 시제는 없습니다. 비교를 어떻게 할지 힌트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동사가 과거형이다. 그러면 as if 절에 과거 쓸 때 시제 일치이기 때문에 얘가 과거가 되는 거고요. as if 절에 had pp를 썼다. 과거보다 하나 이전이기 때문에 대과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만약에 본동사가 뭐다? 현재형이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과거형임에도 현재가 되고요. 본동사가 현재일 때 as if 절의 동사가 had pp면 현재보다 하나 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친구는 과거가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금 본동사 확인해 보면 felt죠. 과거형입니다. 맞지? 그럼 여기 were 이라고 하는 요 비동사가 의미하는 시제도 언제다?
과거다. 왜 과거다? 월이 과거라서? 아니요. 월은 시제가 일치한다라는 것만 보여줄 뿐이야. 그러니까 비동사를 여기 felt에다가 일치시킨 과거 동사 were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오른쪽 먼저 볼게요. as if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는 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직설법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마치 뭐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밝힐 때 요게 가지고 있는 이 were이라는 형태가 가지고 있는 시제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이 were이라고 하는 요 친구의 시제를 진짜 시제를 밝혀내야 한다라는 뜻이야. 자, 겉보기 시제는 뭐예요? 과거 동사죠. 과거 동사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as if 절에서 과거 동사는 시제 일치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요 felt에다가 시제를 일치한 과거형이 정답인 거예요. were이 과거라서 과거가 아니에요. were이 과거 형태를 띠고 있어서 시제 일치한다는 뜻이고 공교롭게도 동사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만약에 여기 felt 중간 과정이 현재였다면 얘도 현재가 되겠지. 요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전환을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다른 말로 실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over the shoulders of the two old men을 looking over 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were not. 이 were이라는 비동사를 여기서 이제 꺼내 쓴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finally 마침내 they stopped. 그들은 멈췄습니다. 뭘 멈췄는지는 얘기 안 해도 돼요. 이 와카파파에 들어갈 이름들을 떠올리는 일을 마침내 끝을 냈다라는 말이겠죠. 당연히. It was done. 끝이 난 것이었다. After a moment of silence. 잠시 동안의 침묵이 지난 후 the old man. 그 노인은 whispered to Nanny. 자, 여기서 old man이라고 했죠. 아까는 M-E-N이었다가 지금 M-A-N으로 바뀌었어요. 그 집 앞에, 작은 집 앞에 서 있던 그 할아버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whispered to Nanny. 나니 할아버지, 타마 할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Goodbye, friend. 잘 있게, 친구. 와, 이제 할 일을 끝낸 그 대사죠. crying, 울면서. 자, 분사 구문입니다. 뭐뭐 하면서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while 또는 as. 그다음 주어 they. 자, 시제 일치니까 ing를 붙였죠. cried. 아니면 요것도 가능하겠네요. while they were crying. 울면서가 되겠죠. 눈물을 흘리며 they pressed their noses together to say goodbye. 그들은 press, 눌렀습니다. their noses together. 그들의 코를 서로 to say goodbye. 이별을 고하기 위하여. 안녕을 말하기 위하여. 자, 여기서 to say는 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코를 눌렀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거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여보세요. 뉴질랜드 마오리 언어를 쓴다 그랬었죠. 뉴질랜드 마오리 부족에게 코를 맞대는 행위는 홍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홍이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인사법이야. 인사코, 별은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행위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그들에게는 생명의 교환이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호흡, 사랑, 즉 영혼을 나누고 서로를 깊이 연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문에서 이 두 노인이 홍의를 나누는 장면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오랜 우정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영혼을 나누는 깊은 감정의 표현이었던 것. 와, 진짜 슬프죠. 오랜 우정을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영혼을 나누는. 이제 진짜 단순한 굿바이가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의 뭐랄까 몸 상태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건 진짜 할아버지 생애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더 보겠습니다. It was early morning. 자,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른 아침이 되었대요. And still dark. 하지만 여전히 어두웠답니다. When we returned to Auntie's place. 자, 할 일을 끝내고 나서 우리가 고모 또는 이모의 집에 돌아왔을 때 여전히 어두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All the lights were on. 모든 불이 켜져 있었어요. 자, lights on 하면은 불이 켜지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오는요. 이거 뭐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부사입니다.
뭔가가 켜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전치사가 아니라서 목적어를 가지지 않아요. And the village people were waiting for us.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were waiting, 기다리고 있었어요. for us, 우리를. 자,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for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smiling, 웃으면서. 자, 요 위에 있는 요거랑 똑같습니다. 웃으면서 나니타마 할아버지께서는 lifted up the 와카파파, 자랑스럽게 와카파파를 확 들어 올리셨어요. and offered, 그리고 주었어요. 제공했어요. it, 와카파파를 어디에? to the village, 마을에 제공했어요. Our hearts were full. 자, 우리의 심장은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Because, 왜 우리의 마음은 가득 찼냐면 our grandfather, 우리 할아버지께서 had saved, 지킨 셈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Our past, 우리의 과거를. 누구를 위해서? For us, 우리를 위하여. 됐죠? 자, 여기서 동사 한번 체크를 하시면 과거 완료 몇 번 안 나온다 그랬죠? 요게 아마 세 번째인가 그럴 텐데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일 겁니다. 자, 아무튼 왜 여기서 과거 완료를 썼느냐? 앞에 볼까요? Hearts were full.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찼다. 왜?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과거를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지켜 주셨기 때문에. 자, 할아버지께서 우리의 과거를, 즉 이 족보를 완성하신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심장이 고로고로고로 이렇게 한 게 먼저입니까? 완성한 게 먼저죠. 그런데 심장이 완전 가득 찼다, 마음이 가득 찼다를 과거형으로 표현했다면 그것보다 더 과거니까 과거 완료를 쓴 것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Our hearts were full.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표현에서 heart is full,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득 찼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감정적으로 충만하다. 자, 어느새 마지막입니다. 뭔가 일과보다 좀 짧은 느낌이 나죠? 두 개의 강의로 이렇게 컷을 할 수 있다니. 보겠습니다. 자, our nanny Tama smiled again. 우리 할아버지 타마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셨다. 그런데 his smile, 할아버지의 미소는 grew tired, 피곤해졌다. 자, 일단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하기 전에 자, 여기 오른쪽에 단어 한번 체크할게요. 자, grow 다음에 형용사를 붙이면 뭐뭐해지다. 앞에서 우리 요거를 한번 봤었는데 이 go 다음 뭐였더라? go silence였나? go silent?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잠깐 보고 올까요? 제라피였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 go silent 맞네요. go는 상대 변화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상대 변화 동사의 멤버 중에서 바로 요 get, grow, 그리고 get도 있는데 여기선 grow가 있습니다. 뭐뭐 해지다 라는 뜻으로 형용사를 붙이면 형용사한 상태가 되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그의 미소가 grew tired, 점점 지쳐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소가 지쳐갔습니다. He sighed,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At last, I may go now. At last, 마침내, 드디어 I may go now. 내가 가도 좋구나. 이제 스스로 이렇게 그 느낌이 온 거겠죠. I may go now. 이제 내가 가도 되는구나. 가야겠구나. Then, 그러고는 he closed his eyes. 할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자, 눈 감았다라는 것은 이제 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대신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No, Dad, 안 돼요, 아빠. 히라이나 이모, 히라이나 고모는 cried, 울었습니다. The sun burst across the hills. 자, burst라는 단어의 뜻 중에 가득 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across the hills, 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 요 언덕을 가로질러 언덕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어두컴컴했던 그 아침 시간에서 이제 해가 밝아오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질문은 뭐죠? 왜 내가 답을 안 달았죠? 당연히 기뻤겠죠? 기뻤다. 자, 요약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아버지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고 제 앞부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를 부른다. 이 주인공이죠. 주인공을 부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니타마는 불에 타버린 마을 족보 와카파파를 다시 작성하는 중이었고 마지막으로 채워야 할 이름들을 찾기 위해서 무르파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주인공은 처음에는 거부를 했지만 할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결국은 차로 무르파라로 모셔다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길을 가는 길에 나니타마, 할아버지 타마는 조상의 이름을 읊조리면서 가끔은 burst into song 이었었죠.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That he had taught auntie 라고 나왔었죠. That he had taught auntie. 기억력.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야? 무르파라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한 노인을 만나서 마지막 남은 이름들을 기록합니다. 두 노인은 조상의 이름을 되새기며 하루를 보냈고 마치 과거에 영원히 함께하는 듯한 as if 절이었죠. 주의하시고요.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할아버지는 마을로 돌아와 완성된 와카파파를 사람들에게 건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임무를 다했음을 느꼈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습니다. 이윽고 태양이 떠오르며 그의 마지막 삶의 순간을 밝혀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족보도 완성이 되었고 해피엔딩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에게는 해피엔딩이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2과도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3과 본문 강의에서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저기 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